예, 황장수의 금요 칼럼. 안보, 경제, 나라의 토대가 무너지는데 정치권은 한마디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정쟁에 빠져 있습니다. 안보 위기가 그렇게 위중하다고 하면서도 지금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폭로, 단식, 그리고 비난, 그리고 국회의장의 형태, 야당의 형태, 여당의 형태는 갈수록 저밑가경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한국을 살릴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79일 만에 돌고 돌아서 경북 성주의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사드 배치 부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가, 사드가 몸 하나 닐 데가 없어서 지금 4개월간 검사 20명을 동원해서 사사시 틀었던 롯데의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롯데 측이야 수도권의 대토 부지를 받고 회장님도 영장이 기각이 되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정상적인 결정이고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처음에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굳이 국민들 앞에 사드가 어디 배치될지를 정부가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로 돌면서 거제사 칠곡에 가니 양산에 가니 하다가 성주에 왔습니다. 성주 지역은 왜 하필 우리냐? 군세가 약해서 그러냐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주 안에서도 또 가장 힘없는 지역으로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천 옆이라고 김천이 날리고 원불교 성지 옆이라고 원불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꼴을 보고 기상청이 사드보다 출력이 훨씬 약한 기상관측 레이더를 도입하겠다는데 그것도 딴 데 다 반대해서 기상청 동작구 기상청 옥상에 놓겠다는데 지역 주민, 국회의원, 구청장이 반대를 하고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상 레이더 하나 놓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요, 오늘부터 수도권에 항공 레이더와 또 방공 레이더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항공 레이더와 방공 레이더는 전부 다 아마 사드 레이더보다는 기상청 레이더보다는 전자파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상 레이더 하나 놓을 데 없다.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은 거의 떼거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안전 운운하지만 그 배경에는 집값입니다. 성주도 땅값입니다. 사드 참여가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에 배임 횡령 탈세 큰 죄를 지은 롯데가 있기에 망정이지 없었으면 어쩌려고 했습니까? 자,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이 깔끔하다고 보십니까? 자, 롯데는 회장님도 영장 기각되고 사장급 이상 9명이 기소되었는데 6명이 불구속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신영자 신격호 회장 딸 외에는 전부 불구속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드 성주 롯데 골프장 배치를 보도한 언론들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반대편에서는 작년 11월 14일 야심한 밤에 불법 폭력 시위에 제일 앞장을 섰던 백남기라는 농민이 사망한 원인을 놓고 국가 폭력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인에게 시집을 간 그 딸은 이름이 백민주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의 제일 번화가에 한국의 국가 권력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고 시위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기자들한테 국가의 폭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기사가
독재자 아버지에게 한거한 민주화 인사가 그의 딸이 대통령을 할 때 맞아 죽었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 딸은 9월 12일 청문회에 잠깐 들렀다가 9월 13일 네덜란드인 시가와 더불어 남편과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휴양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틀 뒤에 귀국을 했는데 트윗과 페이스북의 위치가 발리라고 되어 있어서 시끄럽습니다. 국내에 투쟁을 독려하면서 자신은 발리에 있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면 그날 밤이라도 가장 빨리 오는 비행기편을 구해서 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보는데요. 자, 네덜란드인인 그녀는 한국 국민들은 자신의 부친을 놓고 양쪽으로 패를 갈라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다 아니다로 끝없는 소모전을 전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한 배경에는 또 다른 배경에는 227시간을 한 달에 일을 하고 149만 원의 월급을 받는 60, 70대 아파트 경비 노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27시간을 일한다. 이분들은 밤샘 근무를 밥 먹듯이 하면서 24시간 교대제니까요. 그야말로 몸 하나 누일 공간도 없이 노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세월호 유족들은 수억씩 보상을 국가가 해줘도 소방관이 불 끄다 숨져도 월 115만 원을 받는 것이 한국의 재보상법의 현실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억대 연봉 노조의 파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어떻든 억대에 가까웠거나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는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편에 비정규직조차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상실감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기를 바라는데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올여름에 그렇게 더워서 서민들이 찜통 더위에 살인적 더위에 솔직히 더워서 죽은 사람도 몇백 명은 될 겁니다. 쪽방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겨울은 살아도 여름은 못 산다 그럽니다. 한전은 원가에 벌어들일 돈을 미리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원가를 속인 거죠.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해서 원가가 굉장히 싸졌는데도 원가는 안 내려왔어. 3조 원을 미리 챙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화력발전소가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못해서 수도권에 1900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부산 경남에는 지진의 공포가 뒤덮고 있는데 활성 단층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정부는 확인을 하고자 하지도 않고 그 위에는 원전이 14개가 있고 10개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투기꾼들은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이런 일이 난무하는데도 정부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만 유독 임금이 급작스럽게 줄어드는 임금 절벽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소득이 급작스럽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검사 판사들의 비리가 밥 먹듯이 나오는 와중에 현직 검사장의 처남이 매형이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안에 들어있는 피고인으로부터 한바 사업권을 넘겨받아 수년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사법부가 썩어도 이렇게 썩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과 체계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관심이 없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연일 난무하고 일본의 지진 전문가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조사할 능력도 없는 정부 관련 기관들은 그런 지진 안 온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올 가능성이 안 올 가능성보다 훨씬 낮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이 나라가 역사상 최고의 안보 위기고 북한의 지금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안보 위기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대 소련의 멸망 이후에 저렇게 자신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나라를 처음 겪으면서 약화된 미국의 군사력과 국력은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겉으로는 제재를 가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니, 더 나아가서 군사적 선제 타격을 하니, 슬슬 협박을 하면서 사실상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동결하고 비확산하고 ICBM을 실험을 안 하는 조건으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치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유엔 사무총장한테 북미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어제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군사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는 추미애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기를 바랍니다. 사드가 화살로 조총을 막 치는 격이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총선에서 최대 정당을 만들었던 더민주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지경인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목을 메고 단식을 하고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했다면 저는 새누리당에게 칭찬을 하고 상을 주겠습니다. 저부터 나가서 같이 거들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김재수 해임 결의안 통과됐다고 국감을 거부하고 국방위도 거부하고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대표는 밥을 굶고 단식에서 굶어 죽겠다고 합니다. 정세균이 나가든 굶어 죽든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 정세균이 안 나갈 줄 잘 알 겁니다. 본인은 실려서 병원으로 가면서 자신이 가진 충성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욕은 자기가 다 먹겠다 싶으니까 자기 또 마음대로 국회를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계획이 그게 아닌데 이번 국감은 무조건 제대로 안 해야 된다. 10월 15일까지인데 국감이 그냥 흘러가 버렸어. 흐지부지 끝나야 된다. 뭐 재단 2개가 걸려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없이 대표가 또 사고 쳤다 해서 곧바로 의총을 소집해서 국감을 복귀 안 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애초 국감을 거부하겠다고 의총에서 결의도 안 한 사람이 국감에 복귀 안 하겠다라는 결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박들은 또 국감에 복귀해야 된다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 당 꼬라지를 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난번에 23명인가 때는 TK 의원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국회 정보위 간사와 정보위원장이 자기 지역은 안 된다고 김천과 성주의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모습들, 친박의 핵심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서명하는데 같이 들어있던 모습들을 보면서요, 저 사람들은 국가 안보 때문에 굶고 국회를 거부하지는 않아도 청와대의 눈짓 하나로는 충분히 그러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총선 직전에 조선과 해운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급작스럽게 구조조정을 급히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상장회사의 3분의 1이 지금 부도지경이다.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고 했습니다. 좀비 기업들이 그렇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빨리빨리 정리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조선하고 해운은 검찰 수사만 간혹 보일 뿐이고
그것도 송혜영이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더 이상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해운이 망하든지 마는지 너네가 수습하라고 정부는 손을 뗍니다. 그러고는 대우조선 그거 정말 망해도 됩니다. 거기는 또 돈을 털어넣었는데 뭐 때문에 돈을 털어넣었는지 누가 얼마나 처먹었는지 미지수입니다. 자, 이 와중에 실세는 최순실이고 이 와중에 재단 2개가 800억을 재벌들한테 거뒀다고 시끄럽습니다.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투감은 자유시장 경제, 시장 우선주의, 글로벌주의를 주장하는 한국의 대기업은 전화 한 통화에 두 재단에 800억을 모아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경련이나 자유경제원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당신들은 문화와 체육만 이 시대에 중요해서 돈을 그렇게 거다줍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소극적이지만 여기는 왜 그렇게 동작이 빠릅니까? 정경련이 총대를 내면 무조건 갖다 바칩니까? 우리 사회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신속한 속도로 재단을 만들어서 재벌들이 도운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 눈치 없는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정경련하고 언론에서 필요한데 돈을 거둘 수도 있지 그게 뭔 잘못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경을 자뻑하고 나섰습니다.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저도 어지간히 현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총대도 메고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지금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보나 경제가 무너져 가는데 진정으로 안보나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민주나 국민의당, 제3지대, 새누리당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역으로, 남북으로, 이념으로, 세대로 갈라진 이 나라 국민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친노니, 친박이니, 친문이니, 친안철수니, 친박원순이니, 비박이니, 친이니 나누어서 그 밑에 줄을 서서 치어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나라 정치가 싹 뒤집어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라는 데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 유튜버 댓글에 달았더만요. 한국의 상류 지식층보다도 미국의 백인 노동자층이 훨씬 더 샤프하고 정치의식이 높다. 저는 그 말을 인정을 합니다. 미국도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이 지구상에 가장 좋은 시스템과 가장 좋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던 사람들이 금융위기에 자기 이웃과 친척과 가족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눈을 뜨고 생생히 봤습니다. 그 충격이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에 트럼프나 샌더스 이 두 사람 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저렇게 정치 변화를 위해서 수만 명씩 유세장에 몰려가고 미국에서 드문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1억 8천만 불을 거두고 1억 불 이상을 거두고 샌더스도 1억 불 이상 거뒀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기성 중도 좌우파가 몰락하고 좌파도 몰락하고 거구가 각 나라마다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뒤에는 프랑스도 영국도 독일도 거구 정당이 지배할 수 있고 EU는 해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정치 변화가 세계 곳곳에 벌어지는데 한국은 필리핀에 두테르테만도 못한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보수 진보 여야를 나누어서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 그 밑에 줄을 서 있습니다. 제가 왜 정치권에 두 번 다시 얼씬도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내 평생에 이 썩어 빠진 한국의 정치를 한 번은 제대로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라는 허울을 넘어서서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올바로 계획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5,000명 이상이 모이면 당을 한번 만들어서 이 썩은 빠진 정치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진성당원에 해당되는 회원들이 7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650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제 꿈은 대선에서 성패 여부를 떠나서 사회개혁적인 이슈와 부패 척결 이런 부분들을 내어걸고, 그리고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내어걸고, 경제 정의를 내어걸면서 이 사회를 한번 뒤집고 싶었습니다. 성패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어서 진지하게 기성정당의 후보들을 혼을 한번 내서 그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만들고, 언젠가는 또 저를 이어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에 그야말로 진정한 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는 그런 세상을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도 컨디션이 많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종편에 잠깐 나가는 거 대중적으로 조금 알리기 위해서, 또 저도 이런저런 방송을 하기 위한 돈도 좀 필요해서 저 종편에 좀 나가는데, 그것도 곳곳에서 황장수 빼라고 압력이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에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데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버티는 힘은 누구한테서 나옵니까? 국민들한테서 나오는데요. 결국 국민들이 기성정당의 앞잡이가 되고 좀비가 되고 빠돌이가 되면 그 손해는 여러분의 손자와 아들과 딸과 여러분의 후세들이 다 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각성을 좀 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제 이 프로그램은 방송을 보고요, 저한테 대해서 찬방 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말이 듣기 싫거나 거북스러운 사람은 제발 좀 보지 마십시오. 제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으로써 사회개혁이 돼야 된다는 사람, 경제를 개혁하고 안보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사람, 이런 분들만 모여서 굳건한, 한마디로 변화 세력으로 가는 새로운 어떤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제 방송이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우기 어려운 사람, 이놈들은 무슨 이야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사람 만족시키려고 이 수모와 고생을 하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정말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처럼 돈 벌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스폰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런 배경 없이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 내용 때문에 허구한 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면서 버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1년 지금 4개월째 이 방송을 하고 있다면 저도 독한 놈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쉬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제 방송을 들으시고요, 이례적으로 소모하지 마시고 정말 이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